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거래를 보고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로 옳은 것은 토지 1억 원어치를 구입하고 토지 1억 원을 구입하고 취득세 50만 원과 함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토지는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 취득 시 발생되는 재비용은 유형자산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취득세는 토지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회계 처리하면 차변의 토지,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이므로 대변의 당좌예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1억 50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표 발행한 것도 1억 50만 원이 되게 됩니다. 둘 다 자산인데 차변에 있는 거는 자산의 증가고 대변에 있는 거는 자산의 감소가 됩니다. 따라서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로 되어 있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회계의 목적을 설명한 것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보기 1번, 회사의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파악한다. 보기 2번, 회사의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측정한다. 보기 3번, 종업원의 실적을 분석하여 근무 태도를 평가한다. 보기 4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회계의 목적은 재무상태, 경영성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르지 않는 것은 3번입니다. 종업원의 실적을 분석하여 근무 태도를 평가하는 것은 회계하고 관계없고 인사 쪽하고 관계가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자료는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각 계정의 잔액이다. 상품은 얼마인가? 자료를 보시면 자산, 부채, 자본이 자산, 부채, 자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딱 볼 때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 이 등식이 생각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예. 자산부터 체크해 볼게요. 자산, 개발비, 받으러움, 선급금, 단기대여금, 상품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부채를 체크해 보면 단기차입금, 미지급비용, 외상매입금. 자, 그 다음에 자본은 자본금 하나 있네요. 여기 자본금 여기. 자본은 50만 원. 이렇게 되고요. 자, 부채 다 더해 볼게요. 40, 20, 61만 원. 자, 이렇게 더하시면 부채는 121만 원이 됩니다. 그럼 자산은 이제 얼마가 돼야 되냐면 등식이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자산 전체는 자본, 부채가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이므로 121만 원에 이거 자본 50만 원에 넘어간 부채 121만 원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 171만 원이잖아요. 얘네들이. 그러면 자산은 171만 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더해봐요. 개발비 60, 받으럼 45만 원, 선급금 10만 원,
단기 대여금 32만 원 이렇게 더하면 그 금액이 147만 원이 되겠죠? 171만 원이 돼야 되는데 상품은 하나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상품을 더하면 이제 171만 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상품은 24만 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재무제표 5개 있어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5개를 써놓고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빠진 거 써보면 손익계산서, 주석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외상매출금에 대한 계정기입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2월 11일 상품을 400만 원에 매출하고 대금 외상으로 하다. 이 회계처리 보면 되죠. 저 회계처리하면 외상매출금 차변에 400이죠. 그러면 외상매출금 400 400만 원어치 외상매출금은 차변 왜 생겼냐면 상품을 팔아서 상품 매출 이렇게 분개하고요. 여기로 갖다가 해당되는 T 계정에다가 전개할 때 외상매출금 T 계정, 상품 매출 T 계정 쓰게 되는데 외상매출금만 보게 되면 차변에 있는 거는 T 계정 차변에다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차변에 있는 금액에 대한 설명은 상대 계정의 이름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분석해보면 상품을 400만 원어치 팔고 외상으로 했다. 즉 상품을 400만 원어치 외상으로 팔았다는 말이므로 1번의 보기 읽어보면 맞는 말입니다. 2번 3월 5일 상품을 50만 원에 매출하고 대금은 거래처에서 발행한 어음으로 봤다. 이거 회계 처리해 볼게요. 저 외상매출금 대변에 있으니까 외상매출금을 대변에 50을 씁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받으러 50을 쓰는 거죠. 외상매출금 장부에다가 이거 옮겨 적을 때 이렇게요. 대변에 있는 거는 금액을 대변에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설명은 맞은편에 있는 계정을 쓴다고 그랬으니까 이 받으러움을 가져다 쓴 거죠. 그래서 회계 처리하면 이렇게 돼요. 내용은 외상매출금 50만 원, 즉 외상대금 50만 원을 어음으로 받았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따라서 설명은 틀렸어요. 상품 50만 원에 매출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틀린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좀 더 보면 5월 11일 거래처 부도로 외상매출금 70만 원에 대해서 해수 불능되어 대손 처리하였다. 그런 내용이죠. 읽어보면 회계 처리하면 외상매출금 대변에 있으니까 외상매출금 70만 원을 뺐는데 대손 충당금이 나와 있으니까 대손이 발생해서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처리하면 이 중에 예상매출금과 외상매출금 T 계정에다 옮겨 적으면 대변에 있는 70을 대변에다 적고 그 다음에 이 70 적는 거에 대한 이유를 상대 계정으로 쓰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쓴 겁니다. 그 다음에 6월 2일은 외상매출금 100만 원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된 거죠. 이거 보통예금 써보면 외상매출금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답 2번이 됩니다. 6번 보겠습니다. 무릉은 단기 차익 목적으로 남양전자 주식회사의 주식 1000주를 주당 6만 원에 매입했으며 취득 시 거래 수수료 5천 원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단기 차익 목적으로 주식을 사면은요,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시 발생되는 수수료는 비용 처리하라고 돼 있어요. 수수료 비용으로 비용 처리하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증권회사가 아니면 판관비로 하지 않고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취득 시 처리한 주식의 계정은 당좌자산에 속한다. 단기 매매 증권은 당좌자산에 속해. 취득 시 발생한 거래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에 속한다. 그렇습니다. 취득한 주식은 단기 매매 증권 계정으로 처리한다. 그렇죠? 취득 시 처리한 주식 계정의 취득 금액은 1000주 곱하기 6만 원에서 그 6천만 원에다가 수수료 5천 원 더해서 6천만 5천 원으로 계산된다. 그러지 않죠. 주식 계정의 이름이 단기 매매증권이고 6천만 원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수수료는 별도로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4번 틀렸어요. 자,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 매출 총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출 총익의 공식이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가 됩니다. 얘가 매출 총이익이죠. 그래서 매출액과 매출 원가를 계산해서 빼시면 돼요. 그럼 매출액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매출액은 전체 총 매출액에서요. 매출 시 애누리 있다면 매출 애누리 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해요. 매출액에서 빼는 거는 매출 애누리, 그 다음에 매출 환입, 매출 할인 세 가지가 돼요. 여기서는 이제 매출 애누리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빼시면 1525만 원이 나와요. 그럼 이제 매출액은 구했네요. 그다음에 매출 원가만 구하면 정답이 나오겠죠? 팔려나간 매출 원가는 기초 재고, 기초 상품 재고액 지문에 있는 대로 쓰면 여기에다가 단기 매입액이죠. 단기 매입액인데 전체 총 매입액에 플러스 운반비 등의 재비용을 더하고 그 다음에 매입 시에 발생된 반품, 애누리, 환출 쓴 거요. 애누리, 할인을 빼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말에 팔고 남은 상품 재고액을 빼면 팔려나간 매출 원가가 구해지게 됩니다. 즉 작년에 팔려 남은 데에서 올해 사온 전체 금액에다가 매입 시에 발생되는 재비용이 있다면 그 재비용은 자산 처리하라고 그랬으니까 더하고요. 그 다음에 반품 애누리 할인은 이제 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순수한 매입액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래서 재비용과 반품 애누리 할인이 있으면 더하고 빼기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물건을 팔았는데 팔고 남은 게 생겼다 그러면 그거 빼면 되고요. 그 빼면 이제 팔려 나간 게 돼요. 계산해 보면 기초는 이제 600만 원이래요. 예. 플러스 그 다음에 매입액은 710 이게 총 매입액이 되겠고
매입 시에 발생된 재비용은 보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애누리 할인은 빼는 거니까. 그리고 기말의 상품 재고액을 마지막에 310만 원을 빼줘요. 이렇게 해서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959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매출액 1525만 원에서 매출 원가 959만 원을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566만 원이 나오게 되고,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시험 시에 계산기 가지고 가서 시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기로 두드리시면 되겠어요. 8번.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 방법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즉, 단위원가는 단가, 원가, 파악하는 방법을 말하죠. 이 파악하는 방법을 결정 방법 또는 평가 방법 이렇게 말해요.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 해당되는 게 개별법,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총평균법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거는 4번입니다. 4번의 생산량 비례법은 감가상각 방법입니다. 9번.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에 따른 기말 재고자산 금액의 변동이 매출원가와 매출총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위에 8번의 이게 평가 방법인데요. 이 평가 방법을 이제 하나를 선택해서 회사가 이제 회계 처리하게 되는데, 어떤 거 쓰느냐에 따라서 기말의 재고자산의 변동이 물가가 오르거나 떨어지면 있게 돼요. 그렇게 된다면 매출원가하고 매출총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걸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건 쉬워요. 기말의 재고자산이 감소하거나 이제 증가하는 거니까 두 개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감소했다는 말은 기말의 재고액이 얼마 안 된다는 말이니까, 그러면 많이 팔렸다는 거겠죠? 그럼 매출원가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돼요. 매출원가가 증가하게 되면 비용 처리가 많이 되는 것이니까요. 매출 총이익은 감소됩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기말의 재고 자산 금액이 증가했다면, 즉 안 팔고 남은 게 많다면 팔려나간 매출 원가가 적다는 거죠. 매출 원가가 적으면 비용 처리가 적게 되니까 매출 총이익은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틀렸고요. 2번도 틀렸네요. 증가로 고치시고. 그다음에 보기 3번, 감소하면 매출 총이익이 감소하다. 이거 맞는 말이고, 보기 4번, 기말 재고자산의 금액이 증가하면 매출 원가가 감소한다고 그랬죠? 감소한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다음은 비품 처분과 관련된 자료이다. 비품의 처분 금액은 얼마인가? 자, 처분 금액은 장부 금액과 항상 비교하는 거죠. 손실이 30만 원 났대요. 이거는 이제 싸게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30만 원 적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장부 금액을 알아내면 돼요. 장부 금액은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장부 금액 이렇게요. 100만 원에서 30을 빼면 70만 원이 비품의 장부 금액입니다. 70만 원 비품의 장부 금액인데 30만 원 손해보고 팔았다고 그랬으니까 처분 금액은 40만 원에 팔았다는 말이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계정 중 합계잔액 시산표 대변 잔액란에 표시될 수 없는 계정이
포함된 항목은. 즉 잔액이 대변에 표시되지 않는 걸 골라라. 그런 문제잖아요. 그러면 대변이 잔액에 표시되는 거는 부채, 그다음에 자본, 수익이잖아요. 차변에 잔액이 표시되는 것도 있죠. 그러면 차변에 잔액이 표시되는 거는 자산, 그 다음에 비용.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이전에도 이제 풀어봤는데 자산의 잔액은 차변, 부채의 잔액은 대변, 자본의 잔액은 대변, 수익의 잔액은 대변, 비용의 잔액은 차변이다. 네, 거기 논리에 따라서 문제를 낸 거죠. 그러면 계정 과목 써볼게요. 미수 수익은 자산, 이자 수익은 수익, 자본금은 자본, 비지급 임차료는 부채. 따라서 부채, 자본, 수익이 잔액이 대변에 표시되므로 정답은 1번. 미수 수익, 가번. 얘는 차변에 표시되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각종 세금에 대한 회계 처리 중 계정 과목을 잘못 적용한 것은? 첫 번째, 자동차세, 세금과 공가. 맞아요. 재산세도 세금과 공가 맞고, 종합부동산세도 세금과 공가죠. 종업원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소득세. 이 소득세는 회사가 부담하는 거 아니죠? 1, 2, 3번은 회사가 다 부담하는 거잖아요. 세금과 공가는 회사가 부담하는 세금과 공과금을 말해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거예요. 회사는 떼서 가지고 있다가 대신 납부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득세는 이수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정답은 따라서 잘못 적용한 것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다음 거래 내용을 회계 처리하는 경우 차변에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 자, 차변 물어봤어요. 본사 영업부 김대리는 매출거래처 A사 방문 시 거래처 A사에 선물할 음료수를 구입하고 아래 영수증을 수취했대요. 음료수의 이름을 물어보라는 거죠. 매출거래처 나왔으니까 접대비, 차변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접대비죠. 뭘? 정답은 따라서 2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14번 보겠습니다. 수정 전 당기순이익 50만 원이 산출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이 두 개를 반영한 당기순이익을 물어보는 거죠. 50만 원에다가 이 두 개를 반영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미수분 6만 원. 이자 미수분 6만 원은 결산 시까지 발생된 이자 수익이 있는데 아직 받는 날이 아니어서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발생은 됐어요. 수익이 발생이 되면 그 수익이 올해 거다라고 그랬을 때 그 받는 날이 다음 연도라 할지라도 단기에 발생된 거면 단기 수익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의 이자 수익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해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6만 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 미지급분은 단기에 발생된 임차료인데요. 아직 지급일이 아니어서 미지급했다는 말이에요. 수익과 비용은 발생 중이니까 임차료는 발생했어요. 단지 지급일이 아니어서 안 줬을 뿐이죠. 따라서 단기에 발생된 임차료는 단기에 비용 처리해야 되므로 비용 처리하시고 비용 처리해서 단기 순이익에서 이제 빼는 거겠죠. 그래서 차감을 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면 차변의 임차료, 대변의 미지급비용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거 회계 처리하면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의 이자수익 되는 거고, 그럼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하게 됩니다. 그러면 48만 원이 나오겠죠. 50만 원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2번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단기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이자 수익의 금액으로 옳은 것은? 빠른 날짜 순으로 천천히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10월 1일부터 봐볼게요. 이자 수익 10만원 회계 처리하고 있어요. 보통예금 10만원. 이걸 이자 수익 장부에다 쓰니까 이렇게 썼던 거죠. 예. 대변에 있는 10만원을 대변에다 쓰고, 그 다음에 이 10만원 이자 수익 발생된 거 그 이유를 맞은편에 있는 계정으로 쓰라고 그래서 10월 1일 날 이자를 10만원 통장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12월 31일이 돼서 이 이자 수익에서 6만원을 뺐네요. 6만원 차변에 썼잖아요. 그거 왜 뺐냐고 물어보니까 내년 거 수익을 미리 받은 거에서 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네. 처음에 10만원 잡았다가 6만원 뺐으니까 단기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는 4만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만원이 이제 손익계정으로 대체됐다고 마지막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단기에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이자 수익은 4만원이 됩니다. 정답은 따라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다 풀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